아니, 저까짓 한국 군대가 대단하다고. 한국은 원래 중국, 일본 속국이었잖아. 한국 말고 중국과 친해져야 해. 여기 한태국 고위 관리가 한국 군대를 보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고 프랑스의 한 외교관은 참다 결국 이것을 해 태국인들 전체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방콕에서 외교관으로 지내면서 제 삶의 굴곡들을 종종 되돌아보게 됩니다. 제 이름은 올리비에 지루이고 저는 태국에 주재하고 있는 프랑스 외교관입니다. 파리대학교를 졸업하고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와 요구를 조율하며 국제관계를 다뤄왔습니다. 외교는 복잡하지만 저는 이 일을 정말 좋아합니다. 매일매일 인내심과 신중함을 요구하고 항상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하지만 방콕에서의 생활은 외교 업무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정치와 회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 가족입니다. 저는 한국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의 저를 이루는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아내를 통해 저는 한국을 알게 되었고 한국을 깊이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가족, 그녀의 이야기는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현대적이고 강하며 기술적으로 발전한 나라로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나라는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내의 고향이라는 이유뿐만 아니라 한국이 어려운 과거를 이겨내고 지금의 모습으로 발전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태국에서의 삶은 제 인생에 또 다른 복잡함을 더했습니다. 태국과 한국은 매우 다른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태국이지만 아내의 나라, 한국은 제 마음이 자주 향하는 곳입니다. 아내가 한국에 대해 자랑스러워하며 이야기할 때면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저는 두 문화를 모두 소중히 여기게 되었지만 때로는 그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기도 합니다. 두 나라는 서로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고 겪고 있는 도전 과제도 다르며 미래의 방향도 다릅니다. 외교관으로서 저는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방콕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동남아시아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특별한 창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느 저녁 회의와 보고로 긴 하루를 마친 후 아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한 저녁이었죠. 그런데 아내의 얼굴이 갑자기 빛났습니다. 오늘이 한국 국군의 날이래요.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유튜브로 생중계 볼 수 있어요. 아내의 열정을 보고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이 행사는 매년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날이고 저는 아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군사기술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 그 퍼레이드를 보는 것은 그날 저녁을 보내기에 딱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식탁을 정리하고 TV로 유튜브 생중계를 틀었습니다. 방송이 시작되자 아내의 기대감이 점점 커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세를 바로잡고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국군의 날은 단순한 군사 퍼레이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날입니다. 한국이 강하고 유능하며 자신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음을 세상에 알리는 날이죠. 퍼레이드는 강력한 군사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전차들이 지나가고 그 뒤를 따라 매끈하고 현대적인 K9 자주포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어서 카메라가 F-35A 스텔스 전투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강력한 전투기들은 레이더에 감지되지 않을 정도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 군사 장비들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한국이 자력으로 개발한 최고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F-35가 하늘을 가르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제 나라가 아닌데도 말이죠. 이것은 제 아내의 고향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적인 기술과 혁신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은 나라였습니다. 그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로봇계의 등장일 겁니다.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았습니다. 이 4발 달린 기계는 빠르게 움직이며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최신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시연장에서 관중들의 환호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로봇이 단순한 신기한 장난감으로 보였을 수도 있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이것은 미래 전쟁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로봇이 전장에서 인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옆에 앉아있는 아내를 흘끗 보았습니다. 그녀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이 행사가 그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이 퍼레이드는 단순한 군사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강함과 회복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나라가 겪었던 모든 고난과 이룩한 모든 성취를 떠올리게 하는 날이었습니다. 퍼레이드를 보면서 저는 참전 용사들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로 그 중에는 저와 같은 프랑스인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던 나라는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서 있는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목이 메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퍼레이드가 계속되던 중 제 전화가 진동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무시했을 텐데 이번에는 뭔가 신경이 쓰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기사를 열어보니 충격적인 소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국의 고위 관리가 한국 군사 퍼레이드를 조롱하는 공개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로봇계를 쓸모없는 장난감이라 부르며 한국의 군사력이 그저 보여주기식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사를 읽는 동안 아내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아내도 이미 그 기사를 본 것 같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느꼈던 자부심은 실망으로 바뀐 듯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그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고 방금까지 웃고 있던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마디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공개적인 모욕이었고 그것은 저희 둘 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는 외교관으로서 국가 간의 비난과 의견 충돌을 다룬 경험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 아내의 나라가 조롱당했고 그녀의 좌절이 제 좌절처럼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로봇계나 군사 퍼레이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중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이 지금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어떤 노력과 역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 인식하는 것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불을 붙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태국과 한국은 항상 존중하는 관계였는데 최근 들어 상황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태국 정부가 중국과 더 가까워지면서 한국 같은 나라들과 거리를 두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지역에서 커져가고 있는 긴장의 징후였고 저는 매일 외교 업무를 하면서 그 긴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퍼레이드를 보던 그 즐거운 분위기는 사라졌습니다. 퍼레이드는 여전히 화면 속에서 이어지고 있었지만 그 매력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교관으로서 저는 곧 이 문제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내 옆에 앉아 있으니 한국 국군의 날 방송이 시작되면서 방 안에 기대감이 가득 차는 게 느껴졌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웅장한 군사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정밀하고 강력한 모습이었죠. 한국은 이제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세계에서 중요한 힘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말없이 그 장면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제 눈에 처음 들어온 것은 K9 자주포였습니다. 이 거대한 기계들은 묵직한 포를 달고 도로를 부드럽게 지나갔습니다. 힘과 기술력을 동시에 보여주는 모습이었죠.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군사 퍼레이드를 본 적이 있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각 차량 뒤에는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온 나라가 하나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요. 그때 하늘 위로 F-35A 스텔스 전투기가 날아오르자 아내가 조용히 놀라는 소리를 냈습니다. 이 매끈하고 강력한 전투기들은 맑은 하늘과 거의 하나가 되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 전투기들은 한국이 얼마나 발전된 방위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죠. 전투기가 구름 속으로 사라지자 저도 모르게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프랑스를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을 위해서요. 제 고향은 아니지만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함께 한국을 방문하고 이렇게 순간순간을 함께하면서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퍼레이드에서 저를 정말 놀라게 한 것은 그 다음에 등장한 로봇계였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치가 도로 위를 걸어 나왔습니다. 금속 다리로 정밀하게 움직이고 매끈하고 발전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놀라운 혁신이었죠. 이건 단순한 로봇이 아니었습니다. 군인들을 돕고 전장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계였습니다. 현장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관중들의 흥분한 속삭임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로봇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제 생각은 멀리 갔습니다. 이런 기술이 전쟁의 미래를 바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로봇이 위험한 지역에 투입되어 군인들이 목숨을 걸 필요가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이 이렇게 혁신의 최전선에 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옆에 있는 아내를 힐끗 보니 그녀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죠. 아내에게 이 퍼레이드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그녀의 나라가 이룩한 모든 성과를 축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방송이 계속되면서 더 많은 첨단 군사 장비들이 등장했습니다. KF-21 전투기가 날아가고 있었는데 이 전투기는 한국이 자체 개발한 매끈하고 빠른 항공기였습니다. 이는 대담한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는 뜻이었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카메라가 전쟁 참전 용사들에게로 이동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분들이었고 그 전쟁은 한국을 분단시키고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십 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을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저처럼 프랑스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그때 그들이 지킬 가치가 있었던 나라가 되었습니다. 카메라가 그들의 얼굴을 비출 때 저도 모르게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니었지만 아내가 느끼는 자부심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나라는 폐허에서 스스로를 재건했고 이제는 기술, 경제, 방위에서 세계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퍼레이드는 단순히 군사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우리는 이겨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죠. 갑자기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냥 이메일이나 간단한 알림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훨씬 더 충격적인 내용이 화면에 떴습니다. 태국 정부 고위 관리가 한국 군사 퍼레이드를 공개적으로 조롱했다는 뉴스 속보였습니다. 그 관리는 로봇계를 지목하며 쓸모없는 장난감이라고 비꼬았고 한국의 발전이 정말로 그토록 인상적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아냥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들을 수 있는 공개적인 모욕이었죠. 아내 쪽을 보니 그녀도 그 알림을 본 것 같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던 얼굴에 실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뭔가 말을 해서 그녀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외교관으로서 긴장된 상황을 처리하는데 익숙하지만 이번엔 개인적인 감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존경하게 된 아내의 고향이 조롱당한 것입니다. 그 발언은 단지 군사 퍼레이드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이루어낸 모든 것을 무시하는 불경스러운 말이었죠.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전쟁으로 파괴된 나라에서 세계적인 리더로 거듭난 그 여정 자체를 깎아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할수록 더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태국과 한국은 항상 서로 존중하는 관계였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태국은 점점 중국과 가까워지고 있었고 그에 따라 서구권과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 성공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쟁자로 보였고 태국 정부의 조롱은 계획된 움직임처럼 느껴졌습니다. 속에 차오르는 분노를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외교관으로서 저는 침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큰 그림을 봐야 한다는 것도요. 하지만 그 순간에는 아내가 어떤 기분일지 생각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나라가 모욕을 당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화면 속 퍼레이드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지만 저녁 내내 느꼈던 기쁨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여전히 인상적이었지만 제 마음속의 씁쓸함이 모든 것을 덮어버렸습니다. 혁신과 진보의 상징이었던 로봇계는 이제 부당한 비난의 표적이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퍼레이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역에서 커져가는 긴장을 반영한 것이었죠. 태국은 점점 더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그로 인해 한국과 프랑스 그리고 미국 같은 나라들과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로봇계에 대한 발언 이상의 문제였습니다. 세계 질서가 변화하고 동맹 관계가 바뀌는 신호였습니다. 퍼레이드가 끝나고 방송이 검은 화면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고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습니다. 그녀가 상처받은 게 느껴졌습니다. 그 상처를 대신해주고 싶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녀 옆에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태국 그리고 우리 부부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궁금해졌습니다. 그날 밤 기술의 힘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부심과 존중 그리고 국가들 사이의 복잡한 관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텔레비전을 끄면서 세상이 조금 더 복잡해졌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국군의 날 방송 이후 며칠 동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태국 관리가 퍼레이드를 조롱한 발언이 금방 이슈가 되더군요. 뉴스 매체들이 그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고 고지어 소셜미디어에서는 퍼레이드에 등장했던 로봇개를 비꼬는 밈과 날카로운 비판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한국이었지만 이제 그 자부심이 우리 둘 다에게 점점 더 불편한 근원이 되어갔습니다.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이 문제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열 때마다 한국의 군사기술을 조롱하는 기사나 로봇개를 웃음거리로 만든 새로운 포스트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한마디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퍼지고 있었고 저는 그 긴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특히 긴 하루를 마친 후 제 사무실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태국 관리들의 조롱은 단순한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더 큰 그림의 일부분이었죠. 최근 몇 년 동안 태국과 중국의 관계는 더 강해졌고 그들은 이제 한국 같은 나라들에 대해 더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미묘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외교 업무를 매일 하다 보니 저는 그 변화가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조롱은 단순히 한국의 기술을 비판한 게 아니라 한국 자체, 한국의 발전과 세계에서의 위치에 대한 공격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감정과 직업적인 책임을 분리하려 했었지만 이번 상황은 그 두 가지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참석했던 외교 행사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다양한 나라의 관리들이 모여 협력과 논의를 위한 전형적인 자리였죠. 하지만 그날 분위기에는 분명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태국이 최근 중국 쪽으로 기울어진 모습은 서방 외교관들 사이에 미묘한 불안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행사장에서 여러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방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마침 태국의 한 고위 관료와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무역과 지역 협력에 대한 평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심한 듯이 한국 군사 퍼레이드를 언급하더군요. 아내분이 한국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가 약간의 웃음을 섞어 말했습니다. 이번 퍼레이드, 특히 그 로봇개가 참 인상적이던데요. 그는 마치 별것 아닌 농담처럼 웃으며 말했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비꼬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아내의 나라를 그리고 그녀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깎아내리려는 의도였죠.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에서는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외교관으로서 감정을 자제하는 법을 배웠고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마치 두 방향 사이에서 끌려다니는 기분이었습니다. 한쪽에는 직업적 의무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한국과 연결된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죠. 아내가 고향에 대해 느끼는 자부심은 이제 저에게도 중요한 부분이 되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조롱당하니 마음을 가라앉히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기 위한 몇 마디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내내 그 대화는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태국은 이 기회를 이용해 자신들의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었고 중국과의 관계를 더 강화하면서 한국 같은 나라들과는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건 미묘하고 위험한 게임이었고 결국 이 지역 전체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할수록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 이건 단순한 국가적 자부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존중의 문제였고 한국이 이뤄낸 발전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는 문제였습니다. 한국이 이룬 기술적 진보와 군사적 강점, 힘겹게 쌓아온 안정성 모두가 그저 농담거리처럼 치부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태도는 앞으로 국가 간 긴장을 더 고조시킬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내도 뉴스를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얼굴에는 실망과 좌절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건 로봇개나 군사 퍼레이드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그것은 한국이 지금의 위치에 오기까지의 역사, 그리고 한국을 지키기 위해 싸운 참전 용사들의 희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존중의 문제예요. 그 사람들은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녀의 말이 제 머릿속에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무례함은 그 나라가 이겨내고 이룩한 모든 것을 무시하는 것이었죠. 저는 이걸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제 인맥들을 통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외교관으로서 공개적으로 강한 입장을 내세울 순 없었지만 뒤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기술적 발전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에서 더 균형 잡힌 반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성과는 인정받아야 했고 조롱당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세계가 점점 더 분열되는 상황에서 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발전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설득했습니다. 다른 외교관들과의 개인적인 대화에서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태국과 중국의 관계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은 걱정스러운 일이었지만 그것이 다른 나라들 사이에 균열을 일으키게 놔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었고 동맹들도 변화하고 있었지만 존중과 이해의 필요성은 변하지 않는 원칙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한국 군사 퍼레이드를 둘러싼 논란은 점점 뉴스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흐르는 긴장은 여전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동남아시아 정치 지형에서 일어날 더 큰 변화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태국과 중국의 관계는 계속해서 깊어질 것이고 한국 같은 나라는 이 새로운 현실 속에서 신중하게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제 개인적인 삶과 직업적인 삶이 얼마나 얽혀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외교관으로서 복잡한 정치 문제들을 다루는데 익숙해졌지만 이번 일은 저에게 예상보다 훨씬 더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이번 일은 단순한 국가 간의 정책 문제가 아니라 자부심, 존중,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방콕의 분주한 거리를 내려다보며 저는 외교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외교는 항상 웅장한 연설이나 국제적 합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조용히 뒤에서 일하며 존중과 이해를 옹호하는 일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이 역할을 계속해서 맡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도전적이어도 말이죠. 외교 행사 이후 며칠 동안 머릿속이 무거웠습니다. 태국과 한국 사이의 긴장이 제가 기대했던 것처럼 풀리지 않았어요. 태국이 점점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그와 동시에 전통적인 동맹국들과 멀어지고 있다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일을 하면서 이런 변화를 여러 번 보았는데 한 나라의 지정학적 변화는 오랜 기간에 걸쳐 관계에 긴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내를 통해 한국과 연결된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다가왔거든요. 매일 뉴스를 읽을 때마다 그 갈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증거가 보였어요. 태국 신문들은 계속해서 한국 국군의 날 퍼레이드를 비웃었고 로봇개는 이제 조롱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태국의 언론이나 정부는 한국이 이뤄낸 발전과 성과를 인정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퍼레이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 나라의 역사와 회복력 그리고 미래를 만들어온 기술에 대한 존중의 문제였죠.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자연스럽게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최근에 아내는 말수가 줄었어요. 아내의 나라가 그렇게 비하당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던 것 같아요. 한국은 아내에게 단순히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내의 정체성, 가족, 그리고 그녀가 간직한 역사의 상징이었죠. 한국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조롱당하는 것을 보는 건 아내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고 그게 저에게도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태국과 한국 사이의 긴장은 외교가 얼마나 복잡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외교는 단순히 협상하고 계약을 맺는 것만이 아닙니다. 외교는 감정, 역사, 그리고 정치 이상의 관계를 다루는 일이죠. 물론 이건 제가 늘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이번에는 제가 직접 경험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 사무실에서 현재 상황을 생각하고 있던 중 또 다른 고위 외교회의에 참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의 주제는 지역협력과 무역에 대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동남아시아에서의 동맹관계 변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었고 그건 그 누구도 대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태국이 그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건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고 이번 기회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나라와 협력해야지 한 나라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회의장에 도착하니 분위기는 평소처럼 형식적이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외교관들이 큰 테이블에 모여 있었고 다들 진지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대화는 경제 협력에 대한 업데이트와 향후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태국이 최근 중국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주제는 아무도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 분위기가 우리 모두에게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됐습니다.
이 순간이 중요할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서 수없이 말을 연습했죠. 아무도 불쾌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명확하게 제 메시지를 전해야 했습니다. 태국은 모든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단지 한 나라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걸요. 우리가 앞으로도 지역 협력을 계속해 나가면서 저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균형 잡힌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동남아시아는 각국이 서로의 강점을 살려 협력함으로써 번영해 온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기술, 국방, 경제 성장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그 혁신은 한국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전체에 혜택을 주었습니다. 잠시 멈추고 테이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몇몇 외교관들은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부분은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태국 관리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고 별다른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분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온 파트너들을 소외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협력, 존중, 그리고 상호 이해가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이건 한쪽을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함께 일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문제입니다. 제가 말을 마쳤을 때 방안은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이전 행사에서 로봇계에 대해 무심한 농담을 했던 태국의 한 고위 관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지루 씨의 관점을 존중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국은 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파트너십을 소중히 여기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의 말은 외교적으로 표현되었지만 그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태국은 당분간 방향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거였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번 회의가 더 긴 여정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태국과 중국의 관계는 계속해서 더 깊어질 것이고 한국 같은 나라들은 이 새로운 역학관계 속에서 신중하게 자신의 길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비록 이번 회의에서 제가 기대했던 만큼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크게 낙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평소처럼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줬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아내는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빛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는 발코니에 앉아 방콕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모습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말없이 앉아 있으니 자연스럽게 미래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었고 동맹 관계도 바뀌고 있었죠. 우리가 마주하게 될 도전들도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 저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열심히 일하고 회복력을 가지고 혁신을 통해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를 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다시 일어나 글로벌 리더가 된 한국이죠.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도전들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계속해서 번영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옆에 있는 아내를 바라보니 그녀도 자신의 생각에 잠겨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가족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그 안에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길을 항해하고 있었지만 혼자가 아니었죠. 우리처럼 협력, 존중,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시를 내려다보며 저는 다시 한번 제 다짐을 되새겼습니다.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로서 국가들 사이에서 그리고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는 다짐이었죠. 세상은 변하고 있었지만 인내와 이해, 그리고 경청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함께 계속 나아가기만 한다면 더 밝고 평화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은 항상 존재할 것이라 믿습니다.